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규모가 작은 농어촌 시군마다 매년 수백 톤씩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 처리, 참 골칫덩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혐오 시설로 인식돼서 매번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도 큰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영덕군도 올해 쓰레기 소각 시설의 운영 기한이 끝나게 되는데 경북도가 운영하는 광역 소각 시설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지난 2009년 건설한 생활 폐기물 소각장입니다. 매일 20톤씩 영덕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해 왔는데 소각 시설의 내구 연한이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영덕군은 새로운 소각장을 만들지 않고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광역 소각 시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소각 시설을 만들 경우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매년 20억 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광역 소각 시설에 맡길 경우 위탁 처리 비용은 연간 14억 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동으로 반입함에 따라 연간 약 6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앞으로 우리 군에는 소각시설을 추가로 짓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소각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신규 후보지 선정부터 힘들고 지역사회에도 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농어촌 시군의 경우 광역 소각장이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생활 폐기물 390톤 처리 용량으로 2019년부터 안동에 광역 소각장을 건설해 운영 중인데 현재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모두 같이 처리하면 예산적으로도 훨씬 이득이 되고 처리도 훨씬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이렇게 여러 시군을 모아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덕군은 쓰레기 수집 운반 시설을 확충해 다음 달 중순부터 연간 10,000여 톤의 생활 폐기물을 경북도 광역 소각 시설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착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흥해 공공임대주택은 4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흥해읍 학성리에 오는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 LH는 총 200세대 가운데 절반을 지진 피해 세대에 특별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착공으로 지진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흥해읍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경주에서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총회에선 세계유산 활용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무처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된 석굴암과 불국사, 이후 경주 대릉원 등 지금까지 16개 국내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36개 도시 250여 개가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찾는 세계유산 도시기구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회가 경주에서 개막했습니다. 25개 도시 250여 명이 참여해 유무형 유산 활용과 역량 강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 토론과 도시별 사례 발표,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유스 포럼이라든가 청소년 캠프 같은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세계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주시와 친선 도시인 베트남 후에시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세계유산 홍보에 나섰습니다. Huế có quần thể di tích cố đô Huế được UNESCO công nhận là di sản văn hóa thế giới từ năm 1993 và nó tương đồng như ở Gyeongju vậy.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사무처를 운영하는 경주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태 지역 총회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도시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참석자들은 경주 교촌마을과 월정교, 동궁과 월지 등을 둘러보는 문화재 야행 행사에 참여하고 양동마을 답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경북 동부 지역에 중대재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포항지청은 전국적으로 중대재해가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반면 경북 동부 지역은 20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2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지청은 현장 점검을 매달 한 차례 추가하고 벌목과 건설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매주 실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북대학교 병원 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8년 만의 파업입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같은 필수 유지 인력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진료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경북대병원 노조원들은 파업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우리는 공공병원 노동자로서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에서 환자를 지켜냈다. 하지만 점심 식사도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간호사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방광염에 고통받고 굶어가며 자신을 태우며 일하는 현실에도 경북대병원은 기재부 핑계만 대며 인력 충원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2년 미만 신규 간호사의 퇴직이 70%가 넘을 정도로 임금과 노동 조건이 열악한데도 2020년부터 노사가 합의한 인력 충원 52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수 인력 충원과 직무 성과급제 도입 철회, 불법 의료 근절, 실질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고요. 병원 또한 안을 냈는데 간격이 아직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해서 다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간격을 좁혀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진료 공백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갈 경우 예상되는 진료와 검사 공백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외래라든지 검사 장기간 됐을 때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 협력병원과 연계를 해서 환자를 이송시키고 그렇게 이제 차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급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최소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 본원과 7곳 경대병원 소속 직원 4,700여 명 가운데 조합원은 절반을 넘는 2,500여 명입니다. 노조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필수 유지 인력 등을 제외한 700여 명가량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의료 공백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올 들어 경북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 14명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 시증 환자도 지난달 기준 전국 934명, 경북에서는 23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외 활동을 할 때 기피제를 뿌리고 긴팔, 긴 바지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 사례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견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인천 부평구 의회에서 송도 솔밭 맨발로를 방문했고 지난 9월에는 동해시의회, 경산시청, 서울 도봉구 등에서 포항 맨발로를 견학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포항 맨발로는 건강 프로그램 방영을 계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포항시는 맨발로 30곳을 조성하고 세족장 등 편의시설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용규 변호사는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포항 남울릉 지역구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수소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 포항을 환동해의 리딩 도시, 글로벌 수준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릉도가 고향인 최 변호사는 포항에서 중고교를 다녔으며 23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적 우려가 큰 가운데 올 들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164건으로 지난해 전체 74건과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